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든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4장 그린 게이블스에서의 아침. 환한 대낮이 되었을 때 앤은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쾌활한 햇빛과 창밖으로 뭔가 하얗고 깃털 같은 것이 파란 하늘 사이를 흔들리는 것을 혼란스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아주 즐거운 일이 있는 듯한 황홀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고 그래요. 창밖에는 활짝 핀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침대에서 뛰어나와 마루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이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올라갔고 너무 꽉 끼워서 받칠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앤은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오,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 정말 머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밖에 거대한 벚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가지가 집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꽃이 너무 빽빽하게 피어서 잎사귀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의 양쪽에는 커다란 과수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과나무, 다른 하나는 벚나무였고 이 역시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디에는 민들레가 가득 부려져 있었습니다. 아래 정원에는 보랏빛 꽃이 핀 라일락 나무들이 있었고 그 어지러울 만큼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문까지 불어왔습니다. 정원 아래로 클로버가 무성한 녹색 들판이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까지 경사져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하얀 자작나무들이 자랐으며 고사리와 이끼 그리고 일반적으로 숲속의 것들이라는 즐거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덤불 속에서 시원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가문 비나무와 전나무로 푸르고 깃털 같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한가운데의 틈 사이로 반짝이는 물의 길. 건너편에서 그녀가 보았던 작은 집의 회색 박공 끝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는 커다란 헛간들이 있었고 그 너머 낮게 경사진 푸른 들판 너머로는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살짝 엿보였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앤의 눈은 이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녀의 삶에서 사랑스럽지 못한 곳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만 이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변의 사랑스러움 외에는 모든 것을 잊은 채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깨 위에 놓인 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메릴라가 이 작은 몽상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다. 메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메릴라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그녀의 어색하고 불편한 무지가 의도와 달리 그녀의 말을 딱딱하고 퉁명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애는 일어서서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녀는 밖에 펼쳐진 좋은 세상을 향해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큰 나무로구나.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꽃은 많이 피지만 열매는 별로 쓸모가 없어. 늘 잡고 벌레 먹었지. 오, 저는 단지 나무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사랑스럽지만요. 네, 빛나도록 사랑스러워요. 정말 온 힘을 다해 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말한 거예요. 정원과 과수원,
시냇물과 숲, 이 크고 소중한 세상 전체를 말이에요. 이런 아침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냇물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시냇물이 얼마나 명랑한 존재인지 알아차리신 적 있으세요? 시냇물은 항상 웃고 있어요. 심지어 겨울에도 얼음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그린 게이블스 근처에 시냇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저를 붙잡아 두지 않으실 텐데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는 시냇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린 게이블스에 시냇물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시냇물이 없었다면 시냇물이 있어야 마땅한데 아는 불편한 느낌에 시달렸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매우 슬퍼요. 저는 방금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로 원하시고 제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정말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멈춰야 할 시간이 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처가 돼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 상상은 그만두고 메릴라가 간신히 말을 끼워 넣을 틈을 찾아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단다.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렴. 창문은 열어두고 침구는 침대 발치 쪽으로 뒤집어 놓으렴.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해. 애는 분명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열분 만에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옷은 깔끔하게 입었고 머리는 빗고 따였으며 세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라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는 편안한 의식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침구를 뒤집어 놓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배가 꽤 고파요. 애는 메릴라가 마련해준 의자에 쏙 들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젯밤처럼 울부짖는 황무지 같지는 않네요. 화창한 아침이라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저는 비 오는 아침도 정말 좋아해요. 모든 종류의 아침은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상상할 여지가 아주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이 비 오는 날이 아니라서 기뻐요. 화창한 날에는 기운을 내고 고난을 견뎌내기가 더 쉽거든요. 저는 제가 꽤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느껴요. 슬픔에 대해 읽고 스스로 영웅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로 겪게 될 때는 그리 좋지 않죠. 그렇죠.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애치고 너무 말이 많아. 그러자 애는 너무나 순종적이고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서 그녀의 지속적인 침묵은 메릴라를 오히려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매슈 또한 입을 다물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식사는 아주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애는 점점 더 넋을 놓았고 기계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큰 눈을 창밖의 하늘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멍하니 고정했습니다. 이 모습은 메릴라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아이의 몸은 식탁에 있지만 그 영혼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멀리 떨어진 허공의 구름 속으로 날아갔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아이를 집에 두기를 원할까요? 그런데도 매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메릴라는 매슈가 어젯밤만큼이나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그러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원하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슈의 방식이었습니다. 변덕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놀랍도록 말 없는 끈기로 그것에 매달리는 것 말입니다. 그 침묵 속의 끈기는 그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애는 몽상에서 깨어나 접시를 닦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설거지를 제대로 할 줄은 아는 거니? 메릴라가 미심쩍게 물었습니다. 꽤 잘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더 잘해요. 그 일은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돌볼 아이가 여기에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나는 지금 있는 아이 이상으로 더 돌볼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양심적으로도 충분한 문제야.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슈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야. 저는 아저씨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애는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너무나 동정심이 많으세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영혼의 친척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가 영혼의 친척이라는 말로 뜻하는 게 그거라면 너희 둘 다 충분히 이상해. 메릴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설거지를 해도 좋다. 뜨거운 물을 넉넉히 쓰고 그릇을 잘 닦아서 말리도록 해. 오늘 아침에 내가 신경 쓸 일이 많거든. 오후에는 화이트 샌즈로 차를 몰고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봐야 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갈 거고 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설거지를 끝낸 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침대를 정리하렴. 애는 설거지를 꽤 능숙하게 해냈고 이를 예리하게 지켜보던 메릴라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침대를 정리했지만 솜털로 된 매트리스 커버와 씨름하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설거지보다는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충 정리하고 침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메릴라는 그녀를 내보내기 위해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밖에 나가서 놀라고 말했습니다. 애는 얼굴에 빛이 가득하고 눈이 빛나는 채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문지방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돌아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화기를 씌운 것처럼 얼굴의 빛과 광채가 효과적으로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니? 메릴라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애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포기하는 순교자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없다면 그린 게이블스를 사랑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그 모든 나무들과 꽃들, 과수원과 시냇물과 친해지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밖에 나가고 싶어요. 모든 것이 저에게 우리에게로 나오렴. 우리는 놀 친구가 필요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나아요. 사랑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결국 되어져야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할 것이 아주 많을 것이고 저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제 운명에 체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체념을 풀까봐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요. 저 창틀에 있는 제라늄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것은 사과 향 제라늄이란다. 오, 저는 그런 종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직접 붙여준 이름을 말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제가 이름을 어디 보자. 본이 가죽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 그러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제라늄에게 이름을 붙여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니? 오, 저는 제라늄이라 할지라도 물건들에게 손잡이 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제라늄도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불리고 다른 이름이 없다면 감정이 상할지도 모르는 것을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도 하루 종일 그냥 여자라고만 불리는 것은 싫을 거예요. 네, 저는 저것을 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제 침실 창밖에 벚나무에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 하얘서 설화여왕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피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평생 저런 아이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메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지하실로 물러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매슈 말처럼 흥미롭긴 하구나. 벌써부터 저 아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지는 걸 느끼겠어. 저 아이가 나에게도 주문을 걸고 있는 거야. 이미 매슈는 홀렸지. 매슈가 나갈 때 그 눈빛은 어젯밤에 그가 말했거나 암시했던 모든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었어. 나는 그가 다른 남자들처럼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박할 수도 있고 논쟁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니? 메릴라가 지하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애는 턱을 두 손에 괴고 눈을 하늘에 고정한 채 다시 몽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메릴라는 이른 점심 식사가 식탁에 차려질 때까지 앤을 그곳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앞말과 버기를 쓸 수 있겠죠. 매슈,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앤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메릴라는 그 눈빛을 가로채고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이트 샌즈로 차를 몰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앤을 데리고 갈 거고 스펜서 부인이 아마도 곧바로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낼 준비를 할 거야. 내가 내 차를 차려놓을 테니 젖소 젖을 잘 시간에 맞춰 돌아올게. 여전히 매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메릴라는 말과 숨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서서 말하지 않는 남자만큼 짜증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맞서 말하지 않는 여자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매슈는 제 시간에 밤색 앞말을 버기에 연결했고 메릴라와 앤은 출발했습니다. 매슈는 그들을 위해 마당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천천히 지나갈 때 그는 마치 특정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냇가에 사는 고마 제리부트가 왔더군. 그래서 올여름 동안 그 애를 고용해야겠다고 말했지. 메릴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채찍으로 불운한 밤색 앞말을 사납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익숙하지 않은 뚱뚱한 앞말은 화가 난 듯 놀라운 속도로 진입로를 질주했습니다. 마차가 튀어오르며 달리는 동안 메릴라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짜증나는 매슈가 대문에 기대어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앤을 돌려보내려는 메릴라와 앤을 지키려는 매슈의 침묵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